와, 살다 살다 드라마 5회 만에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남자 주인공은 처음 보네요. 정말 파격적인 행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순순히 이지혁이 정보아랑 결혼하는 걸로 끝나진 않겠죠. 이지혁은 드라마 여주인공 지은호랑 맺어져야 할 텐데 말이죠. 벌써부터 두 사람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지금부터 드라마 모여라 드라마 예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5화 예고에서 드디어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이지혁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계약 결혼이라지만 어떻게 된 걸까요? 정보아는 과거에 아버지의 심한 반대로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정보아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한 아버지에게 원망 가득한 심정과 함께 복수를 꿈꾸고 있었죠. 그녀는 이 복수의 수단으로 이지혁을 선택합니다. 이지혁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것이었죠. 하지만 정보아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아무리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지만, 아무리 계약 결혼이라지만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결혼 생활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정보아는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정보아의 결혼 소식을 안 정보아의 전 남자친구인 서재욱이 정보아에게 연락해 그녀를 붙잡았고, 정보아는 결국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제 예상입니다. 정보아가 서재욱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확답을 받기 위해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강행했을 수도 있고,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지혁을 끌어들였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지혁을 이용해서 정보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룬 셈이죠. 한편 덩그러니 결혼식장에 혼자 서게 된 이지혁. 딸이 나타나지 않자 정보아의 아버지 정호영 사장은 분노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이지혁의 식구들은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죠. 그야말로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신부가 나타나지 않는 결혼식, 여러분은 혹시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사회자는 하객들에게 신부가 늦나 봅니다. 다들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며 달래기 바빴고요. 이지혁은 황급히 식장을 빠져나와 정보아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는 정보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디예요? 라고 묻는 이지혁. 미안해요.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했어요. 나는 그 사람 말고는 아무와도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살해는 할게요. 정보아의 말에 할 말을 잃은 이지혁. 이성을 잃고 분노에 휩싸여 외칩니다. 지금 장난해요? 내가 우스워요? 우리 집 식구들이 웃음냐고요? 당신네들 그 대단한 사랑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본 줄 알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당신도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땐 내 행동 이해하게 될 거예요. 미안해요. 이만 끊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정보아. 이지혁이 소리를 질러댔지만 이미 통화는 끊긴 뒤였습니다. 다시 정보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이미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무책임한 정보아의 행동 때문에 저까지 화가 나네요. 아무리 아버지에게 복수하려 했다지만 이런 행동이 과연 용서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급하게 강행되었던 이지혁의 계약 결혼은 결국 파투가 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 아니었을까요? 정보아가 갑자기 계약 결혼을 이지혁에게 제안했을 때부터 뭔가 미심쩍긴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집으로 돌아온 이지혁의 식구들 또한 실망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김다정은 혼란스러운 듯 중얼거렸고 조용래는 그런 김다정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가? 내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본데이. 우리 지혁이 불쌍해서 어떡해요? 어머니. 김다정이 울먹이며 조홍래의 팔을 붙잡았고 조홍래는 그런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아이고, 야야, 울지 말거라. 두 사람이 인연이 아니었던 게지. 이지환 또한 와. 신부가 결혼식장에 안 나타나는 거 드라마에서만 봤었는데 우리 형이 직접 겪을 줄이야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건설 사위 되면 오빠도 팔자 좀 피나 했더니 쉽지 않네. 설마 신부가 안 나타날 줄이야. 이수빈도 말을 보탰습니다. 식구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이상철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좀 더 번듯한 위치에서 자식들에게 든든한 아버지였다면 이렇게까지 우리 집안을 무시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지? 한편으론 이런 와중에도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더더욱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부모를 정성껏 봉양하고 자식들 새 키우느라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는데 정년 퇴임하고 보니 이룬 것도 손에 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득 한평생 일해온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집안 참 평범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네요. 눈물,
한숨, 탄식. 그런데 시청자분들, 여기서 끝나면 드라마 아니겠죠? 바로 이어지는 스토리 만나보시죠. 이 지역의 식구들이 모두 각자의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박성재는 지은호를 찾아갔습니다. 이 지역이 오늘 결혼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지은호는 모든 걸 체념한 사람처럼 멍하니 카페를 지키고 있었죠. 박성재가 카페의 모습을 드러내자 지은호가 힘없이 박성재에게 물었습니다. 왜 벌써 와요? 결혼식은요? 잘 끝났나요? 그게 박성재는 망설이다가 지은호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결혼식장에 신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역의 결혼식은 취소되었다고 말이죠. 성재의 말을 들은 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니? 신부가 안 나타났다고요? 대체 왜요? 나도 자세한 건 몰라요. 자세한 건 지역이만 알겠죠? 나는 상황 전해주려고 들른 거예요. 성재의 말에 지은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린 듯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역 선배, 많이 상처받았겠네요. 지금 이 상황에도 이 지역을 신경 쓰며 걱정하는 지은호를 바라보는 박성재는 씁쓸함을 삼키고 애써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그 자식, 갑자기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어째 불안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나 이만 가볼게요. 아, 여기까지 오셨는데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나도 볼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봐요. 그 순간에도 지역을 먼저 걱정하는 은호, 그리고 그런 은호를 바라보는 성재. 여러분은 이 삼각관계 어떻게 보이시나요? 누구의 마음을 응원하실 건가요? 한편 지은호랑 박성재가 이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성재의 마음이 애틋해지는 것 같은데요. 고성이의 숨겨진 친딸이 지은호라는 건 다들 눈치채셨죠? 이렇게 되면 박성재와 지은호는 이복남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네요. 성재가 떠나고 나자 지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역의 결혼이 취소됐다니 순간 안도하는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지역 선배는 뭐 하고 있을까? 지역 선배, 괜찮을까? 머릿속은 온통 지역 선배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해볼 수도 없었죠. 지은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지역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지역과 지은호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은호를 짝사랑하면서도 이 지역의 근황을 전해주는 박성재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는 박성재가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이란 걸 알아서일까요? 유독 서브 남자 주인공에 대해 더더욱 아련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지게 되네요. 계약 결혼에 실패한 이지역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한편 박성재의 아버지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에게 빨리 결혼하라며 결혼을 종용했는데요. 박진석은 재혼하여 고성이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죠. 박진석과 고성이, 그리고 고성이의 딸 박영나, 박진석과 전처의 아들인 박성재, 이 네 사람이 한자리에서 식사하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어쩐지 박성재가 이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을 불편하게 느낀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고성이의 딸 박영나 또한 새아버지인 박진석을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고성이는 박성재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쩐지 제 눈엔 자기적으로 느껴졌고요. 고성이가 박성재의 어깨에 손을 얹는 장면에서 박성재가 당황해하는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고성이는 박성재가 익숙해지기도 전에 급하게 다가가려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네 사람은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화목한 가정을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 만큼 위태위태해 보였는데요. 겉으론 가족, 속으론 연극 같은 이 네 사람. 과연 이 불안한 조합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박진석은 마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박성재가 방해물이라도 된 것 마냥 하루빨리 박성재를 결혼시킨 뒤 내보내고 싶어서 그토록 아들의 결혼을 닥달했던 게 아닐까요? 누구라도 결혼을 강요받는다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데요. 박성재가 마음 붙일 곳 없이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서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시간에는 결혼을 강요하는 아버지 박진석과 박성재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두 사람의 사이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스토리를 이어가 볼게요. 아버지와의 갈등에서 박성재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드라마 모여라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